사실 지금 한국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Better Together,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런 소신과 생각을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 홍석현 위원장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휴일에 이른 오후에 이렇게 저희 강연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이 월드 컬처 오픈이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99년부터 시작을 했으니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컬처 디자이너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사회 곳곳에서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활약을 하고 있어서 가슴이 뿌듯하고 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 사람의 컬처 디자이너로서 삶을 영위해 가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요즘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많은 그러한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저희 그 부끄러운 고백도 하고 또 부끄러움을 모르는 작금의 시대 상황을 함께 반성하고 걱정하면서 저희 진솔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입니다. 제가 중앙일보와 JTBC 회장직을 떠난 지가 이제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일주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 추정과 추측이 돌고 있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때 고별사에서 저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작은 힘을 보태고자 떠난다. 바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작은 힘. 오늘 여러분과의 이 만남에선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해서 저의 비전과 생각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 그 일요일 오후에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무거운 주제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평소 제가 깊이 고뇌해 왔고 또 생각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가감없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보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말 주변이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몇 달 촛불 사태를 보면서 저는 많은 고민과 또 의문을 가지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또 태극기 광장에서도 퍼지는 이게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하는 걱정의 목소리를 저는 또 고민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게 나라냐 하는 그 촛불 광장의 물음에 이게 나라다. 이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또 많은 고뇌를 했습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희망의 나라로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이 현재명 선생의 같은 이름의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도 많이 부르고 또 즐겨 들었는데 이 가사 중에 아마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한 곳, 희망의 나라로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 우리 다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희망의 저 나름대로의 전략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이 광화문 광장과 서울 광장 각각의 발 디디고 있는 위치는 다르지만은 그분들이 속에 담고 있던 열망과 염원은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 법치를 바탕으로 하는 정의로운 사회, 다양한 가치와 시선이 공존하는 사회, 또 모두가 잘 사는 사회, 활기차면서 평화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이런 좋은 나라에 대한 꿈과 열망이 있는 국민이 있는 한 나라의 장래는 밝고 힘차다 하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어느 쪽 광장이건 그들의 목소리는 이제 대한민국이 새롭게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국가 대변혁을 통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출발을 요구하고 있지요.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폐단, 모순과 악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이었고 이번에 한계점에 다다르면서 폭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민주화와 산업화라는 위대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온 국민과 지도자가 어울리고 합작해 난관을 뚫고 이루어낸 거대한 쟁취입니다. 전 세계를 향해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고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와 성취의 이면에 덮인 후유증은 씻어지지 않고 그늘은 깊습니다.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 독재의 잔재, 또 정치적 포퓰리즘, 민주적 리더십의 퇴행,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막는 장애물이고 고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의 활력은 떨어지고 도전 정신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의 역동성은 떨어지고 내일에 대한 희망은 옅어졌습니다. 좌절과 탄식, 분노와 분열, 미움과 증오의 언어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경제 침체, 양극화, 승자 독식, 약육강식, 헬조선, 저출산 고령화, 무너진 계층 사다리, 1대 99의 사회, 금수저와 흑수저. 참으로 슬프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는 무능했고 리더십은 방황하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낙담과 상실감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탄핵 이후 우리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오랜 악습과 모순의 퇴출, 부조리와 폐단의 타파가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뛰어넘는 대변혁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대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입니다. 촛불이 이룩한 역사의 전진은 그날 밤 The Great Evening이 아닌 그 다음 날의 아침 The Morning After에 완성됩니다. 이제는 낡은 것들을 바꾸어 쓸어내고 새로운 것, 바른 것들이 채워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만일 빈자리에 새로운 것, 바로 잡은 것들을 빨리 채워넣지 못하면 그 자리는 다시 낡은 것들로 때로는 혼란과 무질서 같은 더욱 더 나쁜 것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국민이 희망의 나라로 가는 길을 같이 생각해보고 공유해보자는 자리입니다. 희망의 나라로를 성공시키기 위한 저의 접근 방식과 전략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자악하고 비하할 만한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분명히 주요 국가의 하나로 부상해 있습니다. 하지만 혼선과 방황, 상실의 어두움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해결책, 그리고 위기 탈출 방법, 정책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본질적 난제들, 악습과 모순은 타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또 저는 지식인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모르는 것일까요? 저의 결론은 아닙니다.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타개책도 갖고 있습니다. 위기와 혼란의 요인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핵심 원인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없는 것이 분명히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작동시키는 기반이 허술하고 문화가 취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국가 이슈와 사회적 논란에 대한 소통, 공감, 토론, 공생, 상생, 조화, 화합의 문화가 빈약합니다. 이에 대한 정치 지도자들의 기량도 미숙합니다. 지도자들은 문제를 말로만 강조할 뿐 실천 방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을 돌아봅시다. 토론과 타협과 합의의 문화가 얼마나 빈약합니까? 물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토론 문화는 대체로 일방적입니다. 경청은 토론의 출발점인데 인내심 있게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는 마음가짐이 부족합니다. 토론이 충분하지 않으니 흔쾌로운 타협이 이루어질 수 없겠지요. 상대방 처지에서 헤아리고 살펴보는 역지사지의 정신, 부동존의와 화의부동의 정신이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큰 틀에서 타협을 추구하는 지혜와 기량이 부족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명분론은 판치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입으론 타협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회피합니다. 타협은 배신이다. 타협은 야합이다. 라는 일그러진 강경론과 냉소주의 때문입니다. 삼류 정치가 타협 문화의 정착을 막습니다.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입니다. 절제와 양보, 공정과 공영의 정신은 찾기 힘듭니다. 그 대신 적과 동지로 나누는 이분법이 득세합니다. 정치권은 사회적 대립과 세대 분열, 계층 갈등과 분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풍토에서는 패권주의, 완장, 살생부, 블랙리스트가 기승을 부립니다. 선거 때만 되면 일전불사의 각오를 다집니다. 집권하고 나면 이른바 이념적 보수와 진보, 그리고 기득권과 도전자 간의 대립과 혼란이 일어납니다. 결국 모두 실패하고 서로 상처를 입히는 게 우리 정치의 비극이자 또한 희극입니다. 토론과 타협, 협의 문화의 빈곤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타협과 합의에 대한 지도자의 무능과 실책은 만성적인 사회 분열과 국론 분열을 낳았습니다. 그런 결핍과 역량 부족이
이 나라를 선진국 문턱에서 늘 좌절시키고 중진국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약자의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멸종된 원인은 대타협의 정신의 실종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한심한 풍토는 역설적으로 대변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론과 타협, 협의가 대통령 탄핵 시대 이후에 긴급한 명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과연 있을 것인가? 촛불은 혁명이라고도 하지만 혁명 다음 날이라고 뭐가 바뀔 수 있겠는가? 어젯밤의 사람이 오늘 아침 똑같은 사람이 아닌가? 모든 새로운 것은 결국 서로 간에 새로운 타협과 새로운 합의를 바탕으로 한 창조전 재구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타협의 부두에서만이 새로운 대한민국 호가 출범할 수 있고 대타협만이 대변혁의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타협은 공동체가 번영하기 위한 최상의 사회 기량이고 최고의 정치 문화입니다. 그것은 사회의 지속적인 활기를 보장하는 역동적인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사회 갈등과 마찰을 줄이고 푸는 특별한 윤활유입니다. 타협은 흩어져 있는 국민적 역량을 신바람나게 모아주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타협은 흔쾌한 공존과 공영의 작동 엔진입니다. 대타협은 새로운 나라를 도모하는 국가적 전략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특히 정치인들은 대타협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규정하고 말하는 대타협은 엄격한 원칙과 정도가 있습니다. 대타협은 밀실의 배신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양보입니다. 대타협은 기회주의적인 야합이 아닙니다. 자신감 넘치는 협력입니다. 대타협은 현재 상태로의 유지가 아닙니다. 희망찬 미래로 가는 도약입니다. 대타협은 그 원칙과 정신으로 연마되고 가꾸어져야 합니다. 대타협은 전략이 필요하고 또한 지혜가 요구됩니다. 대타협은 너와 나, 국민 모두가 역사의 전진에 나서는 추진체입니다. 타협은 강자와 승자가 자신의 것을 양보하면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대타협은 어떻게 작동될 수 있으며 어떤 전제와 조건, 어떤 환경과 문화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협의 문화는 위로부터 확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1대 99로 나누어져 있다면 그것은 일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1% 스스로 국민의 존중과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고 바뀌어야 할 때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는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자발적이고 선제적 양보는 타협의 문화를 빛내게 할 수 있습니다. 가진 쪽에서 먼저 양보해야 합니다. 위에서 먼저 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적 위계 문화가 서양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 같은 권위주의 문화가 패거리 문화와 결합해서 남을 억압하는 패권주의로 가동이 됩니다. 우리가 다수인데 왜 문제야? 우리가 주류니까 우리를 따르라. 다시 말해 다수나 강자가 되면 상대방의 무릎을 꿇게 하고 줄을 세우고 다른 의견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소수의 생존이 걸린 문제조차 다수의 이익이 속에서 무시되고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과연 생존이 걸린 소수가 이에 타협하고 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타협은 강자와 다수 세력의 양보와 절제로 확산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절제의 미덕, 양보의 메커니즘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사죄와 관용의 문화도 부족합니다. 타협과 합의가 부족한 사회에 사죄와 관용의 문화가 부족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죠. 합의를 못하고 사죄하는 순간 몰락하는데 누가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사죄하지 않는데 어떻게 관용의 힘이 발휘되겠습니까? 사죄와 관용의 미덕도 강자의 절제와 양보로 정착됩니다. 대타협은 한 통 속의 결탁이 아닙니다. 대타협은 법과 원칙의 준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쾌하게 공감하는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1%의 지도층은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솔선수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정치에 국한되지 않으며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과 구성원들에게 적용됩니다. 원칙과 법치의 풍토는 대타협의 환경을 마련합니다. 언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앙일보와 JTBC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탄핵 정국에 관련해서 JTBC에 대한 원망과 의심 그리고 책임을 묻는 어떠한 논리도 저는 수긍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언론 자유, 공정 보도 여러 가지 측면의 가치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빠지면 언론이라고 할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진실 추구라고 생각합니다. 보도의 자유든 공정성이든 그것이 진실과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어떤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광장에 불타는 촛불은 진실을 추구하는 JTBC의 원칙적 자세가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의 유불리를 따져 진실을 감추고 왜곡시켰다면 그 같은 보도는 나올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 국면에서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말도 저에게는 참으로 모욕적인 말입니다. 제가 한 유일한 일이란 편집권의 독립을 존중한 것입니다. 경영권과 편집권의 분리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언론을 살리는 유일한 지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중앙일보와 JTBC 식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손석희 사장에게도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손 사장이 보여주었던 진실 추구의 열정과 원칙 준수의 자세는 시청자들에게 강렬하게 전달되었고 JTBC 보도의 경쟁력 있는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떠나온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지금까지 하시던 대로 일을 해 주시라 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가의 성취 동기, 부국의 애국심, 경제 성장의 업적과 민생기업, 이러한 것들은 모두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존재 이유는 함께 일해서 함께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이 혼자 잘 사는 도구가 된다면 정부나 국민이 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고 지원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기업 역시 국민을 먹여 살리는 도구이자 가장 효율적 수단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기업가를 비롯한 한국의 모든 지도자들은 스스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없애야 합니다. 원칙이 작동해야 타협은 건강해집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담합과 적당주의는 타협의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대타협은 열린 대화, 열린 정보로 가능합니다. 닫혀있는 사회에서 대타협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오픈되고 투명하고 정보가 공유되어야 서로 간의 입장을 이해한 상황에서 타협은 가능합니다. 사실이 은폐되고 차단된다면 어떤 경우든 사회적 신뢰가 축적될 수 없으며 타협의 문화는 번창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개방과 투명성은 정부 부분에서 민간 부분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권위의 뒤에 숨어 자신들에게 책임이 돌아온 것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소통의 문을 닫고 숨기면 국민도 국가 시책을 놓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합의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는 광경을 TV로 보았습니다. 녹슬고 찌그러진 선체를 보며 가슴이 무척 아려왔습니다. 오랜 시간 가족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세월호 유족의 한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였다고 믿습니다. 세월호를 보고 우리는 진실을 인양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가리고 숨겨진 사실이 남아있는 한 타협과 합의는 한계를 갖고 충분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대한민국 대타협의 열쇠는 바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득권과 특권을 누려온 강자와 승자가 먼저 변해야 하고 또 먼저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대타협의 위대함입니다. 타협과 합의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소통과 토론을 하고 강자와 승자가 절제하고 양보해 타협을 이끌어내고 결국 패자와 약자로부터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대선 주자들이 적폐청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우리 역사 속에서 미흡한 청산, 그리고 불충분한 단죄,
이 나라의 발목을 잡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정 수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또 이른바 적폐청산이 이번에도 실패할지도 모르는다는 그런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인정사정 보지 않는 적폐청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몇 번 그러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법과 원칙, 제도에 기반하는 타협과 합의 과정을 생략하고 지지자들과 시위자의 힘을 빌려 쓸어버리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이 합법적 범위 내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집권 세력은 검찰, 국정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부족하면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낳을 겁니다. 타협과 합의를 이루어낼 방법을 찾지 못하면 다시 대결과 혼란으로 치닫을 것입니다. 당한 자는 회환과 억울함 속에서 원통해하고 복수의 칼날을 가할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예전에도 별로 성공한 예가 없었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악순환이 걱정되는 때입니다. 네가 없어야 내가 있다. 내가 있는 한 너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적폐청산이든 개혁이든 혁명이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호히 말한다면 타협과 합의 없이는 단 한 가지, 한 부분의 적폐청산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타협과 합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자와 서민 간의 타협, 노년과 청년 간의 타협, 보수와 진보 간의 타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타협,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타협, 수도권과 지방의 타협, 거기에 남과 북의 타협도 포함됩니다. 거의 국가 전 분야에 걸쳐서 토론과 조정과 타협과 합의가 필요한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국민 대타협, 대한민국 대타협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이 나라의 다음 지도자는 토론과 타협 그리고 합의를 바탕으로 골치 아프고 묵은 문제, 소위 적폐를 해결해서 성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타협을 성공시킬 수 있는 역량과 지혜와 품성을 가진 지도자만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타협의 대결단을 통해 우리는 이제 다시 활기를 찾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매력 국가로의 전환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는 바로 그 부분을 해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 대변혁의 조건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 최상위 1%를 그분들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1% 스스로의 동의를 받아내지 않는다면 정부, 국회 다수로 하여도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1%의 자발적인 양보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대타협만이 공존과 번영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 1% 분들이 대타협의 절실함과 대타협의 탁월한 효용성을 인정하리라고 믿습니다. 1%가 힘바람 나게 희망의 나라로 앞장서는 무대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타협의 또 다른 조건은 눈앞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듯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정부 지원금 또는 복지 혜택을 놓고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또 당장 급한 법안이 있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뒤로 미뤄지면서 그 같은 지원이나 제도가 필요한 당사자들에게는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의 고통이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저항이나 시위가 없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생활고로 인한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느 젊은 시나리오 작가의 비창한 죽음을 또 기억합니다. 밀린 월세를 가지런히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우리 국민들을 보며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무슨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같은 슬픈 현실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타협과 합의의 마지막 조건은 시민들의 지혜에서 답을 찾자는 것입니다. 저는 답은 항상 현장에 있으며 시민들의 지혜 속에 가장 정확하고 적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타협과 합의의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시민들의 아이디어나 여론을 형성시키면 갈등과 충돌의 당사자들도 자신들의 주장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게 되고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민들은 해답을 제시하는 현명한 카운슬러인 동시에 특정한 갈등과 문제들에 대한 평결을 내릴 수 있는 훌륭한 배심원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타협의 위력, 대타협의 절실함, 대타협의 경쟁력을 이제 조금 실감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대타협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대타협만이 광장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시점에는 큰 타협, 큰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근본적 이유는 우리 국민 간, 우리 사회 구성원 간 모두 특히 강자와 약자, 승자와 패자 이 사이에 타협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타협이란 강자가 양보하고 약자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승자가 자기 것을 나누고 패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 가해자가 사죄하고 피해자가 관용을 베푸는 것이 바로 대타협입니다. 이와 같은 국민적 대타협을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적폐청산, 잔재 청소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사회 각 부분에서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권력 또는 정부 주도의 적폐청산, 반드시 실패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대타협에 기반 없는 이른바 적폐청산은 시대 정신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그러한 일방적 적폐청산, 정치 권력과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적폐청산은 나라를 전진시키기는커녕 후퇴시키고 더욱 어지럽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대사 속에서 왜 역사가 뒤틀리고 개혁이 실패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함께 반성해야 합니다. 대선 주자들 간의 소연정과 대연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정은 작은 개념입니다. 대연정에서도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정치나 행정의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이해 당사자 서로 간의 대타협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타협과 합의 없는 청산은 사회적 혼란과 미움을 퍼뜨립니다. 요즘 대선 주자들의 일자리 공약도 넘쳐납니다. 하지만 당장 일자리를 정부 주도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입니다. 저는 한국의 대기업과 재벌들이 국민들의 미래와 행복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동안 많은 국민들의 합의와 지원 그리고 헌신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만큼 성장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단과 교수, 학생들이 토론하고 타협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로운 캠퍼스 문화가 탄생합니다. 그것이 진짜 개혁입니다. 기업과 노조도 마찬가지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로 인한 갈등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모여 토론하고 타협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일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정부가 주도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시대는 벌써 끝났습니다. 국민적 소통과 공감, 그리고 각 분야마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 대타협을 이끌어야 할 시대를 우리는 맞았습니다. 그리고 타협과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사죄와 관용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이 희망의 나라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길은 대타협뿐입니다. 또다시 실패의 길로 들어설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시행착오는 용인될 수 없습니다.
대타협만이 새로운 것을 온전히 낡은 것의 빈 공간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대타협을 통해 낡은 것을 몰아내고 새로운 것을 불러내서 대한민국을 다시 매력 있는 나라,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타협 과정에는 시민들의 참여와 지혜, 집단 지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제가 중앙일보와 JTBC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제안했던 리셋 코리아의 취지였습니다. 이 나라와 이 사회로부터 무한대의 혜택을 저는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타협을 이끌고 성취시키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오랜 부조리와 폐단, 악습과 보수는 정리되고 퇴출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대한민국을 새롭게 거듭나도록 저의 모든 힘을 보태겠습니다. 대타협은 대결단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앞장서서 그 용기를 생산하고 가꾸고 또 전파하려고 합니다. 저의 이와 같은 철학을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저의 책 제목으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우분투 정신이죠. 우분투 정신이 정치와 리더십의 가치로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국민 대타협이며 국가 대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타협은 우리 국민과 사회의 에너지이며 윤활유이며 기폭제며 신바람이며 전략적 자산입니다. 대타협은 기적의 힘을 발휘합니다. 대타협이 작동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대타협의 용기와 기량, 지혜와 전략만이 21세기 매력국가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희망의 나라로를 제목으로 한 홍석현 위원장님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대타협이라는 베러투게더의 메시지가 큰 울림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절실함과 걱정이 매우 느껴지는 그런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